요즘 장난감 클래스. 라스트 데스티네이션. 위키 장난감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자, 전통의 장난감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규어를 좋아하는 어른들까지도 만족시켜주고 있는 요즘 장난감 클래스 쌈지 메탈 카드볼 S 시리즈. 어린이날 잔뜩 받았던 이 장난감들 중에서요, 이번에는 대물이죠. 이미 저 선행 리뷰부터 시작해서 다들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셨던 그 장난감 메탈 카드볼 S 3대장 중 하나라고 하는 블래스트 트레인입니다. 자, 정말 많은 리뷰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쳤다 하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어떤지 빠르게 위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리뷰 후 나눔은 영상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위키. 자, 먼저 블래스트 트레인. 꽤 존재감 있는 사이즈 패키지에 멋진 일러스트와 제품의 모습, 위로도 멋진 상반신에 측면으로 스탠딩 포즈와 웨폰 카드, 뒤로는 이 비클폼의 위용과 함께 다양하게 놓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까지 보시고 패키지를 열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먼저 매뉴얼, 그리고 블래스트 트레인 합체 폼으로 본체가 들어있고요. 웨폰 카드 라는 어마무시한 심플한 구성입니다. 패키지를 연 상태에서 그대로 본체를 일단 세워보면요, 사이즈가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렇게 건프라이 GG 비교, MG 비교 여전히 상대 안됨. 피지가 출동해도 높이 살짝 높고 볼륨까지 보면 압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7만원이다 라는 데서 벌써 큰 만족감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사이즈에서 오는 첫 번째 임팩트 외에도 이 제품을 처음 패키지에서 딱 꺼내서 올리자마자 드는 생각이 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번은 야, 뭐야 이거, 이 존맛은. 그리고 2번은 경고하진 않구만. 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 보통 로봇을 볼 때, 이렇게 큰 거 볼 때 특히 아무래도 상체 전면을 위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특히나 이 상체에 집중된 골드 코팅의 클리어 파츠들, 아니 이게 골드 코팅 이것만 해도 얼마야. 그리고 블랙 앤 레드가 베이스 컬러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레드도 약간 일반 레드가 아니라 뭔가 자동차에서도 옵션을 넣은 레드 느낌이 좀 있어요. 화려함과 동시에 진중함도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또 조형적으로 봐도 두툼한 어깨빵에 네모네모한 박스로봇 같으면서도 살짝 모서리 처리가 세련되면 심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가지 레이어를 이루는 부분들, 게다가 우리에게 무언가 익숙한 캐릭터들을 연상케 하면서도 똑같지는 않은 헤드부터 쭉 디자인들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 시리즈는 제가 선원작 후 로봇이 아니라 거의 그냥 선 로봇만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좀 더 이 오리지널 디자인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디자인 잘 뽑았다. 또 이 형태에서 보면요, 막 대놓고 기차가 생각나는 그런 기차가 함유된 로봇들과는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열차로 이루어진 찐 트레인이기 때문인 것인지 디자인적인 통일감이 좀 더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주인공이 아니라고? 네, 그렇게 매력적인데요. 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좀 약간의 고관절 이 느낌이 있고요. 네, 뭐 개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상체에서 이 부분이 고정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든가 하는데 또 이게 본격적으로 만지다 보면은 결합력이 좀 싶은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뭐 이 부분은 합체 로봇이다 보니까 당연히 감안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뭐 합체인데도 짱짱한 애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요. 힘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헤드. 네, 이 턱이 먼저 보이는 것은 그래, 내가 배가 부른 거지. 가격대와 완구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저는 잠깐 시선을 돌려서 이 화려한 골드 코팅 보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야, 이 마스크 구석까지 조용한 걸 대신 보세요. 그리고 턱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열차의 그것을 형상화한 거 맞지? 이마에 푸른 청신호는 아니고 골드 청신호에 골드 3선에서 이어지는 양쪽의 블레이드 뿔. 또 귀 쪽으로는 열차의 바퀴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쪽 나사가 없다. 위쪽으로도 보시면은 살짝 투명 창이 메탈릭 그린으로 페인팅. 야, 이게 완구라고? 뒷모습. 바디 위에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모자 창에도 디테일이 있네. 테두리 골드 컬러링에 살짝 보이는 손. 어깨 위로는 세 가지 컬러와 단차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 라인 보실 수 있고, 흉부로 와서 또 청 신호가 아니라 G스톤 신호 같은 클리어 파츠가 영롱하게 주위에 골드 코팅과 함께 보이고요. 아래로 또 양옆 장식들이 수를 놓고 있습니다. 살짝 보인다, 보여. 무광골드와 투톤을 이루는 모습이고, 로봇 간지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늘씬한 허리 보이고요. 골반으로 붉게 이어지면서 또 클리어 파츠. 블랙의 스커트는 화살표 느낌 표시에 양쪽으로 휠이 실제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런데 페인팅이 들어가고 하면은 단가가 오르는 거죠.
사이드 스커트는 허벅지 측면으로, 이쪽의 면에서는 열차의 이미지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군데에서 휠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죠. 열차 외판이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암호가 되고 있고, 허벅지 쪽으로도 휠과 레드라인, 그리고 이 어깨는 진짜 이 무기보다 숄더 블래스트, 여기는 진짜 영롱하네. 영롱해. 아니 이거를 골드 코팅이 사실 그렇게 돈 드는 게 아니었나? 네, 뭐 아무튼 마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이렇게 어깨 쭉 이어지는 단층 구조들까지 해서 입체감을 주면서, 또 측면으로는 열차 창과 도어, 휠까지 보실 수 있죠. 뒤로도 제가 무슨 코팅 성애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가격을 생각하고 이걸 보니까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코팅들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네, 놀라운 거죠. 이런 부분들의 상박, 웰드라인, 하박, 투컬러에 뒤로도 도어가 모습에 다리는 살짝 벌려보시면요, 안쪽으로 또 열차 디테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안팎기타 열차 외장 디테일로 담겨 있는 거죠. 패널 라인에 차창, 휠 부분까지, 발 측면으로도 이런 디테일이 보이고요. 발의 전면도 튼실하게, 발바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등 뒤는 왠지 고개만 돌리면 이쪽이 전면이라고 해도 좋을 것처럼 생긴 것은 뭐 이유가 등은 심플하고요. 허벅지 쪽으로 펜 디테일, 종아리 뒤쪽도 심플, 이런 쪽은 좀 밋밋함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페인팅을 하면 단가가 올라가겠죠? 자, 그럼 가동 보겠습니다. 헤드는 아래, 위 가동. 좌우 스윙은 이건 목이랑 같이가 아니라 유격이겠죠? 회전은 목까지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장식이 움직이는 움직이고요. 만지다 보면 흉부가 종종 빠지는데 이걸 가동에 응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고정해 두는 걸 추천합니다. 어깨 앞뒤는 유격이고, 어깨 옆으로 가동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팔은 없고 팔의 앞뒤 회전은 편하게 가능합니다. 팔 상박의 회전, 또 팔꿈치는요 이렇게 정직하게 90도 가동. 그때 손모부는 살짝 손목 내려줄 수는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회전은 안 됩니다. 아래 스커트 중앙축에서 통으로 위아래 가동할 수 있고요. 스커트 양쪽을 각각 확장 가능하고, 끝쪽으로 휠 부분 가동도 가능합니다. 자, 이 스커트가 여기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허리는 이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만 이 스커트를 이쪽이랑 뒤까지 들어준 상태에서는 허리 회전이 가능하고요. 무려 허리 앞뒤 가동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이 제품 굉장히 역동적인 사진 등등을 찍기에는 최적화된 제품이 되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허벅지 쪽의 사이드 스커트는 앞뒤 회전 들어주게 가능하고요. 다리 여기서 움직이는데 살짝 받쳐져 있지만 양쪽 벌리면 이 정도까지 가동이 가능하고, 다리 앞으로 가동은요, 무릎이 걸리네, 살짝 돌려서 뭐 한 이 정도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라쳇 가동이고, 이 부분의 회전은 하지 말자, 종아리에서 대신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의 가동은요, 펼친 상태에서 이 정도 해서 90도 꺾어줄 수 있고요. 안쪽의 관절은 이런 모습이고, 무릎 파치 약간의 움직임, 발 부분은 좌우 스윙이 약간 가능합니다. 아래로는 크게 꺾어줄 수 있고요, 회전은 없는. 그리고 앞꿈치를 아래로 내려줄 수 있습니다. 뒤꿈치도 살짝 내려서 이 두 부분을 활용해서 가동에 응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움직임은 이 사이즈급에서는 손 빼고 일단 가동률이 좋은 편입니다. 사진이 꽤 잘 나온다는 얘기죠. 다만 가동의 강도 플러스 그 합체 견고함,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2급인 점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있는데, 2급에서 또 좋은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조금 상체 견고함, 고관절, 무릎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지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묘하게 초아쿠몬 가오가이가가 생각이 났는데요, 코어 메카가 사지를 지탱을 하는데 좀 버거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는 웨폰 카드는 전면부로 이 거대 클로를 작작하고 있는 모습. 클로가 보통 울버린도 그렇고 좀 작고 날렵한 캐릭터들의 무기로 많이 나오는데요, 영화 울버린은 크구나. 그래서 이 큰 블래스트레인과의 조합이 신선합니다. 카드를 빼주고 양쪽을 분리, 한뒤에 각각을 펴서 간단하게 전개해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뿌리 부분에서 앞뒤 가동이 가능하고요, 위 각각의 쿨러 부분도 추가로 접어줄 수 있고, 심지어 여기서 좌우 벌리기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액션을 취할 수 있고요. 다만 메탈 같은 건 없지만 착용하면 조금 무게 부담이 생깁니다. 여기 라쳇 조금만 더 강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죠. 대망의 변신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헬멧 부분은요, 아까 뭐 3개 만져도 그냥 빠지긴 하던데, 정석은 양쪽의 귀를 열고
위로 올려서 안쪽에도 청신호가 있네요. 이걸 장식 펼치고 양쪽 올려서 드론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잠깐 빼고 어깨는 이 결합 부위 여기서 위로 분리를 해줍니다. 반대쪽도 분리해주고 다리는 이 부분이 앞뒤 슬라이드 결합이에요. 슬라이드해서 빼주고 반대쪽도 슬라이드 빼줍니다. 자, 이제 사질을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이 1호라고 써있는 왼팔, 기본적으로는 어깨의 숄더 블래스트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형태고요. 여기서 이걸 밀고 객실 파츠를 당겨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는 90도 돌려주세요. 바깥쪽은 안 됩니다. 안쪽으로. 다음에 하박에 커버를 올리고요. 손을 수납, 커버 닫고 이거를 쭉 180도 회전해서 빈 곳으로 밀어줍니다. 하박 올려주고 다음 또 1호라고 써있는 왼다리를 호스 확인하고 발 정면, 앞꿈치를 뒤로 수납합니다. 뒤꿈치도 내려주고 정강이 쪽에 객실 파츠를 당겨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쪽을 보시면은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고 밀어준다 까지 해주고 아까 왼팔과 이 왼다리를 두 개 1호기 결합해줍니다. 기분 좋게 딱 들어맞아요. 그리고 이 정강이 쪽 위를 보시면은 이쪽이 열리는데 이쪽으로 드론을 장착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충 끼우면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꼭 똑바로 끼워주시는 걸 추천할게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조인트 회전, 손 수납, 회전해서 올려주기, 발 정렬, 앞꿈치 수납, 뒤꿈치 내리고 객실 당긴 다음에 버튼 누르고 수납, 한 뒤 두 개를 결합해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뭐를 또 넣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빼는 거예요. 안쪽으로 블래스트용 무장인 블래스트 샷이 들어있습니다. 자, 잠시 대기. 네, 그럼 이 코어 메카 볼게요. 먼저 로봇폼 블래스트 변형은요, 스커트 들어주고 허벅지 안쪽을 보시면 여기도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서 슬라이드 하면서 내려준다. 이걸 사선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반대쪽도 누르면서 슬라이드 내려주고 허리에 있던 파츠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블래스트 레인에서 무릎이었던 부분이죠. 발을 전개해주고 각각 밀어줘서 슬라이드 고정을 해줍니다. 다음에 하체를 180도 회전해주고요. 자, 이제 이 상체를 밀어주라고 되는데 네, 이게 팔이 지금 양쪽에서 고정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팔의 결합을 살짝 떼주고 밀어주면 됩니다. 양쪽 휠 접고 스커트 내려주고 자, 이 조인트를 올려주면요 양쪽에 어깨가 됩니다. 팔 전개해주고 반대쪽으로 돌려줍니다. 돌려준다. 이 상태에서 팔의 아머를 위로 슬라이드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돌려주면은 맞다, 이 스커트 쪽도 확장해주면 좋고요. 플러스 이 블래스트 샷 파츠를 펴주고 손잡이 전개 쥐어주기까지 해주면요 코어 메카의 블래스트 완성입니다. 사이즈는 350mm 캔, 건프라 HG, 건프라 MG. 이 상태에서도 스파크비트 등등보다 큰 사이즈고요. 대략 스카이갤럽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날렵한 코어 메카의 매력 있는 모습에 합체 형태보다도 한층 더 이 허리 굽히기, 회전, 또 고관절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폼이 잘 쉽게 나옵니다. 또 플러스 아까는 하체에 막혔었던 허벅지 회전이 가능하고요. 또 여기에 발목에 한 번 더 가동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 새로운 팔관절 등등 라쳇에다가 진짜 이것만 해도 5만원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편한 손맛은 코어 메카가 더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블래스트 기관차 변형까지 해볼게요. 일단 이 미묘한 센터 부위를 당겨서 쭉 세게 뒤로 밀어서 밀착을 해줍니다. 느낌이 이상한데? 그리고 양 다리를 이쪽에서 결합해주고요. 아까 수납했던 발을 다시 잡아당깁니다. 당긴다. 그리고 위로 밀어주고요. 쭉. 스커트는 다시 양쪽 수납해주고 위로 올려줍니다. 다음 앞으로 와서 어깨를 뒤로 90도 회전. 양팔 모아서 앞으로 슬라이드. 어깨 장갑을 90도 돌려서 밀착해줍니다. 밀착. 다음 아래로 와서 하체를 180도 회전을 해주고요. 그리고 허리를 위로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허벅지 측면의 사이드 스커트를 전개하고 앞쪽으로 180도 돌려준다. 다음에 어깨 쪽을 보시면은 안쪽에 축을 당길 수 있습니다. 이걸 당겨서 뒤로 180도 회전, 반대쪽도 회전, 이 둘을 맞물려 주고요. 아까 발목의 가동 포인트 부분을 응용해서 위로 올려서 채워줍니다. 이 블래스트의 머리는 눌러서 수납해줄 수 있고요. 반대로 이 부분은 위로 당겨서 눈이 나오게 연출을 해줍니다. 또 발끝에서 이 파츠를 전개하면서 양쪽을 채워주면서 와 끝이다! 가 아니라 이 블래스트 샷을 다시 접은 다음에 이 조인트를 당기고 이거를 방금 전개했던 이 파츠 양쪽 홈에 고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빈틈이 없어.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블래스트 비클폼 변형 완성입니다. 그렇게 열차가 들어간 로봇이 많지만은 다른 게 섞이지 않은 순수한 열차 로봇 중에서는 이게 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게 쭉 디테일만 봐도
피규어급 열차 모드 등과 비교를 해보면은 실루엣이나 패널 라인 디테일이 이쪽이 더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이 발이 이 좌우 가동까지 해서 이 열차의 연결 부위가 된다는 점이 디자인도 여기 맞춰서 해뒀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고 기관차부터 쭉 객실까지 이렇게 서로 다른 디자인에 이제 아래가 밋밋한 게 자연스럽네. 위쪽도 깔끔하게 일관성 있는 모습. 연결 부위 쪽으로는 도어까지 표현. 더 동일하게 2호기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관차 객실 1호, 2호까지 연결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거를 무슨 일 있었나? 네, 1호차 연결해주고요. 1호차 뒤에서도 이 조인트를 내려서 2호차 연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휠이 회전할 수 있다 보니까 쭉 굴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네, 크다 말만 들었는데 이렇게 대보면은 야, 피지 2개도 넘네. 가뿐하게. 네, 이렇게까지 기본 맛만 보셨고 이제 갖고 노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네, 그러면은 역대급 오브 역대급 장난감이라던 그 제품 최종 소감 총평 가겠습니다. 위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칭찬이 자자하던 그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감으로는요,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점도 있고요, 기대만큼은 아니었던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자, 기대 이상이었던 부분들, 비주얼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까 더 대단했고요. 가동률 이것도 기대 이상이고, 그리고 야, 진짜 이게 요즘 장난감을 만질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이렇게 여기서 붙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이게 여길 커버해주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말할 나위가 없다. 네, 다만 기대 이하였던 부분은요, 아무래도 견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완구이다 보니까 견고함을 좀 더 기대하게 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로보폰 말고 이 열차는 이 연결 부위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돈도 추가로 많이 안 들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다 떠나서 제가 대륙의 기적 등등 로봇들을 평가할 때도 그렇지만요, 가격이 정말 피규어 말고 어른의 장난감이다라고 하는 그 시리즈들도 있잖아요. 걔네들을 보다가 이걸 봐도 이런 만듦새의 이런 가격이 거의 말이 안 되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자, 이렇게 접근성 있는 가격에 이 사이즈, 합체 로봇의 위험, 포어 로봇의 즐거움, 열차량 하나하나 변형까지 또 이것들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궁한 연출들까지 생각하면 진정한 멋진 장난감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36개월 이상 맞나? 이상. 그래서 아빠들이 필요한 거구나.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장난감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